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11월 증시 전망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10월이 이제 다 끝났고 이제 11월 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기예보 형식으로 항상 요약을 해서 진행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새로 오신 분들이 당황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현재 날씨는 태풍 경보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발생되었어요. 이번 태풍이 지나가고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태풍이 한 차례 더 몰아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뉴스와 국제유가, 나스닥 차트 분석을 통해 주식 시황을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먼저 증시 전망 11월 달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10월 달은 어떻게 예상을 했고 그 전망들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 보기 편하게 조금 월봉으로 볼까? 아니야, 잠깐만요. 일봉으로 제가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10월에 전망이 제가 요때쯤에 여기가 이제 10월인데요. 여기에서 이미 이제 전쟁이 터지기 전이죠. 전쟁 이전. 아직 28 전쟁이 터지기 이전에 차트가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전고점을 뭐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나 그러진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죠. 이 구간에서. 그쵸? 10월 달에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은 1% 미만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이제 10월이 어쨌든 조정을 받을 거고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제 말이 다 맞았죠. 그리고 28 전쟁이 일어나고 저는 절대로 예단하면 안 된다. 이건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28 전쟁이 터지고 조금 매매를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잘못하셨던 분들의 특징은 이제 요 파동, 여기 요게 이제 좀 여러분들을 좀 많이 낚이게 만든 그런 파동이죠. 낚시. 여기에서 갑자기 연준이 무슨 뭐 연준 의원이 금리 인상 필요 없다고 막 얘기하고 갑자기 그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이게 올랐어요. 그쵸? 그리고 28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 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악재가 있으면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얘기예요. 어떤 전쟁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지금의 전쟁은 단순히 뭐 그렇게 끝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란이 개입을 할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를 해서 관망을 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관망이라는 정답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같은 경우는 뭐 제 예측이 이제 틀리기를 저도 바랬어요. 이번만큼은. 그렇지만 결국에는 전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10월 전망을 완벽히 맞췄죠. 완벽히. 예, 완벽하게 100% 맞췄습니다. 10월 전망뿐만 아니라 저는 7월 달에 강세 전망을 맞췄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조정이 나거나 아니면 8월 달에 갈 텐데 9월까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8월에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나왔지만 반등이 크게 나왔고 이 과정에서 9월이었죠. 자, 9월 중순까지 제가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못 갈 것 같았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이때 갑자기, 이거는 못 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이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못 갈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셧다운 문제라든지, 국제유가 문제라든지, 이거는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9월에 못 가면 제가 뭐라 그랬죠? 3천 코스피 생각도 하지 마라.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밀렸죠. 예, 그래서 9월도 전망이 맞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7, 8, 9,
10월 전망 사실상 다 맞췄고요. 제가 못 맞춘 거는 딱 하나예요. 9월에 최소한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간 거예요. 근데 미리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못 갈 것 같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개월 단위의 전망은 제가 틀렸지만 한 달 단위로 전망은 모두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맞추면서 제가 또 더 성장하고 있음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언젠가는 틀릴 수 있어요. 예, 너무나도 이제 제가 잘 맞춰왔기 때문에 또 이번 연도에 제가 증시 전망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제가 언젠가는 틀릴 날도 오니까 너무 이제 제 전망을 막 맹신한다 이렇게 보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요렇게 흘러가고 요럴 건데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판단이란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 제 시황 전망이 확률이 높은 시황 전망이구나. 근데 무조건 따르진 않고 나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나는 요렇게 해야겠다. 이런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꽤 강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10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얘기한 적 처음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확률상 이거는 투매가 크게 나올 가능성도 높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또 물리셔서 손절을 못 하시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요 구간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들 신경 쓰셔서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주가가 추세를 반전하기 이전까지는 최소한 단기 추세는 상승으로 돌려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대공황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는 한국의 금융위기예요. 미국의 금융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11월에는 이런 경제에 대한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여태까지의 주식 전망들이 잘 맞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바이든 존슨 신임 하원 의장과 통화를 했는데 숏다운 속히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악재라고.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악재다. 전쟁과는 성향이 달라요. 28 전쟁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죠. 아, 미국이 지금 미국 정치 내정이 혼란스럽구나. 좋지 않구나. 요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물론 셧다운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또 국제유가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이것들이 또 어떠한 악재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만 하고 일단은 28 전쟁에 집중을 하자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타냐후 하마스 공격 중단 동의 못해. 휴전은 항복하라는 뜻. 이거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8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8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가 뭐 3개월 안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처럼 기약 없는 전쟁으로 갈 것이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11월을 조심해야겠죠. 확전에 대한 우려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신중동 전쟁 기로에 놓여 있다. 이란은 아슬아슬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뭐 이건 예상했던 겁니다. 확전을 외무장관은 반대한다고 하고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넘어선다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하마스에 개입을 했다. 하마스를 훈련시켰다. 이란이.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이란이 일부러 지금 이런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란이. 우리 안 했어. 근데 너네 지금 이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그거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 전쟁 할까 말까 아니면 대리 전쟁 할까? 뭐 이런 것들 지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이란의 의중을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어떤 나라가 대놓고 우리가 하마스 우리가 가르쳤어. 우리가 하마스 지원해준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란이 개입을 할지 안 할지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개입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러면 이란이 개입했을 때 국제유가가 어떻게 요동치는지 우리는 이거를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관망을 해야 돼요. 11월도 역시 어느 정도는 관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10월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미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 하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파월 메시지 촉각이다. 자, 이거는 결국에 FOMC 오늘부터 있을 FOMC에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상 동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금리 동결하고 우리 파월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돼서 국제유가에 영향을 끼칠 경우에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는 국제유가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고요. 우리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주식하시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경제 전문가라든지 주식하는 사람들이 금리 인하 뭐 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금리 인하를 하면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삼척동자도 알아요. 그런데 반드시 금리 인하를 물가가 2%까지 갔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2%는 못 갔어요. 국제유가가 오르고 3%대를 혹은 4%대를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거는 여러분 호재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악재예요. 왜? 왜일까? 미국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고금리,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5.5%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 포기한다? 이거는 무언가 이거보다 더 큰 악재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급격한 경기 침체. 예를 들어서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를 봤을 때 갑자기 소비 지출이 엄청나게 내려간다든지 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 포기하고 갑자기 금리를 내리겠다. 이거는 뭔가 금융 시스템적인 뭔가 위기가 내부에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가가 갑자기 튀더라도 따라가면 안 돼요. 뭔가 금융위기가 터지기 일부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파월 의장이 얘기한 대로 2025년까지 5년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 고금리. 이거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돼요. 이 셈법이, 이 스탠스가, 이 정책이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파월은 금리를 올린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한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다. 혹은 금리 인하를 할 때 공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던 08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 가운데 터진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인하를 하면 안 돼요. 요것들을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국제유가를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월봉이 아직 마무리 치지 않았어요. 근데 월봉은 여 근처에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꼬리를 살짝 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국제유가는 어느 정도 80달러 이상에서 90달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중동지방, 사우디, 러시아가 국제유가가 내려가는 거를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감산을 하면서라도 이걸 지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우려해야 되냐? 여기서 튀는 거. 여기서 일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봉을 보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0월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혼조세죠. 여기는 악성 매물이에요. 악성 매물. 이게 악성 매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심리적인 구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유가는 뭐 120, 150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돌파할 정도의 악재가 어떤 악재일까? 이란의 개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란이 결국에 이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이팔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반응을 한다. 팡! 춘다. 막 상한가 가려고 해. 난리나. 그러면 한국은 진짜 위험한 상황이고 오늘은 내일 제가 이제 한국 증시 11월 전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영상으로 한국 증시는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순 없어요. 결국에 미국 증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11월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나스닥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건데. 자, 현재 기준으로서 쌍봉을 찍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이것을 쌍봉을 100% 찍었다라고 우리가 예단을 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경제를 봤을 때 추가적인 문제가 터지지 않는 이상 미국 증시는 폭락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오면서 횡보를 그릴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이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낮아요. 현재 기준으로. 미국은 지금 28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골디락스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골디락스. 이 정도로 경기가 좋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만 어떻게 잡으면 해결이 돼요.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미국은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다고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심각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얘네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지만 이거를 막아냈어요. 아직 100% 막아낸 건 아니지만 결국에 금리를 올려서 정책을 필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일단은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버스는 정말 고수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인버스 같은 거 잘못하시면 정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 반등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추가적으로 이 구간은 여러분 지지해줘야 됩니다. 자, 이 구간이 13,700 구간인데요. 제가 여기 선을 그어놨는데 이 구간을 만약에 지지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고요. 이 반등이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횡보를 한다면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긍정적. 그러나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13,700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 이러면 이거는 사실상 가망이 없다고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은 가망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나스닥이 버텨줘야 돼요.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락 국면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 추세를 돌리려고 해야 돼요. 그런 강한 흐름이 나야 돼요. 그럼 결국에 여기 11월은 안 좋은 장이 될 겁니다. 11월은 안 좋다. 10월보다는 낫겠죠. 10월보다는. 하지만 10월과 비슷할 겁니다. 10월에 장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뚝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각도가 이렇게 가파른 상태에서 이렇게 V자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평선을 봤을 때 60일선과 121선이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거의 확률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11월은 횡보 또는 하락 이 두 가지로만 우리가 봐야 돼요. 긍정적인 거는 11월 경제지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 경제지표가 좋은 경제지표가 나오거나 막상 이란이 개입을 했는데 국제유가에 큰 변동성이 없었어. 만약에 유가가 그러면 얘는 횡보하면서도 약간 상승을 모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1월 같은 경우는 관망을 하셔야 돼요. 관망하되 지금 이제 이미 떨어진 종목들이 있을 거고 11월에 더 떨어질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1월에 더 떨어질 종목이 있잖아. 그럼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거죠. 혹은 이렇게 장이 안 좋았는데도 뭐 60일선을 지켜주고 있다든지 뭐 121선을 지켜주는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놓고 기회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28전쟁의 결과들을 지켜봐야 돼요. 어느 정도. 추가적인 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바닥이라고 예단을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너무 이런 거에 심취해 있으시면 안 돼요. 물론 금융위기가 올 수 있고 특히 한국을 제가 얘기할게요. 뭐 대공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우리가 공황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은 일단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미국은 타격이 크겠죠. 뭔가 금융위기가 오고 하면 타격이 크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만이 지금 이 세계에서 달러 패권을 가지면서 미국만이 지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화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폐의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만약에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리고 미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한국이 여러분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 미국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한국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런데 만약 미국이 무너진다? 뭐 한국은 여러분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높은 것들을 접근해 가면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한국은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러나 미국은 얼마든지 통화정책을 통해서 이 과정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미국이. 브릭스도 여러분 제대로 안 되잖아. 뭐 근본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지금으로 따지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단하셔서 뭐 미국이 아예 뭐 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예전보다는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요 정도. 만약 최악의 상황이면 지금의 미국보다는 더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인이야. 얘가 만약 이렇게 되면 한국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래서 우리는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가지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결과적으로 11월은 관망을 해야 되고, 여기가 쌍봉인가를 결정이 나는 거는 여기를 이탈했을 때 사실상 100% 쌍봉이에요. 여기를 이탈했을 때. 그 여기를 이탈하는 거는 미국은 재앙입니다. 재앙.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내년에 돈을 풀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든 부양 정책을 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이거를 내년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작살 나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예단하기는 좀 이른데 현재 기준으로 이건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연말에는 내년 증시 2024년 증시 할 거예요. 그 예상한 거. 2024년 증시를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뭐 이렇게 대선 때문에 이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부동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차트를 봐도 그렇고 특히 한국 증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관망하셔라. 이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산타랠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산타랠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전고점을 뚫고 이런 거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거는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11월에 횡보를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그 두 가지 국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횡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찍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크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할 겁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산타랠리가 나온다고 치면 뭐 전고점을 돌파는 아니지만 요 전고점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산타랠리는 나오더라도 낙폭과대로 인한 아마 랠리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폭락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거예요. 제한적인 산타랠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봤을 때는 3개월 내지 이때까지는 최소 3개월은 굉장히 힘든 장이 될 수 있다. 그럼 3개월 동안 힘들고 연초 있죠. 내년 24년. 아마 연초에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 전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은 내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차트가 우리가 다시 단기 차트가 상승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뭐 금융위기가 올 수 있고 혹은 미국의 경기가 뭐 어떻게 잘못돼서 지금 뭐 골디락스가 아니게 뭐 된다든지 뭐 이런 악재들이 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악재에도 우리가 버티면서 저 악재가 터지지만 지금 바닥이겠다라는 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추론이 되려면 단기적인 차트들이 상승세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기 추세가 하락으로 확실히 돌아선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위험이 리스크가 너무 큰데 바닥이라고 함부로 생각하면서 비중을 늘리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공황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공황이 온다 뭐 금융위기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대공황 혹은 다른 금융위기 뭐 일시적인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미래를 보셔야 돼요. 하나만 예단해서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증시 전망을 하면서 만약에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더 커지면 더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드릴 거고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 증시 전망들 보시면서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30일 한국장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